진주, 단순한 보석 이상의 존재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 안에서 어떤 신비를 보아왔다. 그러나 진주의 본질은 단지 그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진주는 상처로부터 태어난다. 조개 안에 작고 거슬리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 고통스러운 자극에 반응하여 조개는 층층이 진주층을 입히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년 후 그 고통은 마침내 하나의 빛나는 보석으로 탄생한다. 이 자연의 과정은 인간의 내면 여정과 닮아 있다. 상처에서, 고통에서, 그리고 위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로 깨어나기 시작한다.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은 단지 억압된 기억이나 감정의 저장소가 아니라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을 품은 영혼의 토양이라 말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종종 상징을 통해, 꿈을 통해, 혹은 직관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와 대화한다. 진주는 그중 하나다. 고대부터 진주는 순수함, 여성성과 남성성의 조화, 그리고 영적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서양의 신비주의, 동양의 도가, 인도 철학 모두 진주를 신성한 힘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진주는 고통을 감추지 않고 감싸 안음으로써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어쩌면 지금까지 수많은 내적 상처와 삶의 시험을 겪어왔을 것이다. 사랑의 상실, 의미 없는 반복의 일상, 자아의 혼란, 관계의 균열, 그리고 시간이 줄 수 있는 무력감. 그러나 그 안에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들어서 있다. 윤근 말한다. 상처 입은 곳에서 빛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빛은 외부의 구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길을 비추는 영혼의 등불이다. 진주의 색은 단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색의 진주에 끌리는가는 무의식의 언어일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심리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면모를 통합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신호다. 우리가 곧 할 테스트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거울이며 현재 당신의 영혼이 어떤 색깔을 향해 열려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다. 흰색 진주에 끌린다면 당신은 평화와 정화의 에너지를 갈망하고 있을 수 있다. 검은 진주라면 그림자를 마주하고 진실을 추구하려는 용기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분홍색은 치유와 사랑의 부름이며 금색은 자아 실현과 생명력의 상징이다. 하지만 이 모든 색은 이분법적으로 옳거나 그름이 없다. 윤기 말한 개성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면모들을 하나로 통합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은 어느 한 가지 모습에 고정되지 않고 모순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다. 진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깊은 본성과 대화하려는 용기 있는 행위다. 우리는 이 영상에서 각 진주의 색을 통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심리적 진실을 밝혀볼 것이다. 이는 칼 융의 분석 심리학, 고대 상징학, 그리고 삶의 지혜가 교차하는 자리다. 각 진주는 하나의 문이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억하자. 진주는 상처가 만든 기적이다. 그리고 당신 역시 살아오며 견뎌낸 수많은 고통과 질문, 갈등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르렀다. 당신의 상처는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며 그 진실을 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빛난다. 지금 당신의 진주를 선택해보자. 그것은 단순한 색의 선택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언어가 될 것이다. 흰색 진주를 선택한 당신, 아마도 지금 삶에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명확함과 평온함일 것이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진실과 순수함을 붙잡고 싶은 깊은 욕망이 당신 내면을 이끌고 있다. 칼융의 세계에서 흰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니다. 그것은 정화, 완전성, 의식의 빛을 상징한다. 흰 진주에 이끌리는 사람은 종종 현자현재의 원형과 연결된다. 진리를 탐구하고 내면의 질서를 유지하며 영혼의 소음을 가라앉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 조용하고 절제되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 중심은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전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조언을 구하고 당신 곁에서 안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측 가능하고 책임감 있으며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말은 쉽게 흩어지지 않고 약속은 지켜지며 감정은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원형에는 그림자가 있다.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때때로 완벽함에 대한 강박 감정 억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으로 고통받는다. 당신이 느끼는 내면의 정갈함은 사실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 어릴 적부터 좋은 아이로 자라며 주변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억눌러 왔을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아직까지 표현되지 않은 분노, 슬픔, 혼란스러운 욕망이 당신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다. 흰 진주를 선택한 당신은 명확함을 삶의 가치로 삼는다. 흑백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을 중시한다. 갈등보다는 화합을 택하고 모호함보다는 정의를 좇는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항상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는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감정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사랑은 때때로 이성의 언어를 거부한다. 그렇기에 당신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적인 행동이나 모순적인 태도에 피로감을 느끼며 거리를 두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한다. 진정한 평화는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내면의 갈등을 억누르고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그림자가 되어 나타난다. 당신이 만약 늘 평온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그 억눌린 감정들이 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흰색 진주의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는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자기 내면의 혼란도 끌어안는 용기, 명확하지 않은 상태를 견디는 인내, 그리고 감정의 흐름을 신뢰하는 지혜이다. 이러한 특성은 관계 속에서도 드러난다. 흰 진주를 선택한 사람은 보통 안정적이고 충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사람들보다는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을 선호하고 감정 표현도 절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때때로 그 절제가 거리감이나 정서적 단절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감정이 풍부하고 표현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직업적으로는 이 유형은 질서와 명확함이 필요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법률, 교육, 과학, 행정, 상담 등 명확한 구조와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낸다. 이들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세부 사항에 강하며 공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지나친 자기 통제로 인해 창의성이나 감정적 유연성이 억제될 수 있으므로 예술적 혹은 감성적 취미를 통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로 마무리하자. 흰색 진주는 빛이다. 그러나 그 빛은 그림자가 있어야 존재한다. 조화는 모순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모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명확함은 고귀하다. 그러나 그 명확함은 모호함을 견뎌본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깊이에서 온다. 때때로 혼란을 허용하라. 감정을 믿어보라. 완벽해지려 하기보다 진실해지려 애써라. 그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얻게 될 것이다. 검은 진주를 선택한 당신은 아마도 인생에서 단순한 빛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사람일 것이다. 당신의 영혼은 표면의 아름다움보다 숨겨진 진실, 억눌린 감정, 말해지지 않은 욕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우리가 외면하거나 두려워하며 억누르는 모든 것들. 그러나 검은 진주에 이끌린 사람은 그런 그림자를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지혜가 있다. 검은 진주는 깊은 내면을 가진 자의 상징이다. 이 진주를 선택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매우 직관적이며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마주하고 진실을 외면하기보다는 파고든다. 이들은 내면의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흔히 내면의 전사, 시면의 탐험가로 불린다. 이들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때로는 고독을 필요로 하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한다. 삶의 본질에 대해 자주 묻고
존재의 의미를 끝없이 되짚는다. 그 질문들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죽음 이후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깊이와 진실 추구에는 대가가 따른다. 검은 진주의 사람은 종종 사회적 오해, 고립감, 과도한 자기 분석에 시달릴 수 있다. 세상은 종종 표면적인 즐거움, 가벼운 대화, 외형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당신처럼 깊고 진지한 사람은 그런 흐름 속에서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가 자기 비판이나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힘은 그림자를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마주한 고통, 당신이 겪은 상처, 당신이 넘어졌던 순간들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당신을 강인하고 진실한 인간으로 단련한 불호이었다. 그것을 피하지 않고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어둠에도 귀 기울일 수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검은 진주의 영혼이 가진 치유의 힘이다. 당신은 종종 예술, 심리학, 철학, 종교, 인류학 등 무의식과 존재의 본질을 다루는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 타인의 고통을 듣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함께 어둠을 견디는 일에 의미를 느낀다. 직업적으로는 상담가, 심리치료사, 작가, 연구자, 예술가 등 깊이 있는 사고와 감수성이 요구되는 길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들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공동체의 무의식을 정화하는 영혼의 정원사와 같은 존재다. 사랑에서는 더더욱 진지하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된 감정과 깊은 연결을 갈망한다. 피상적인 관계나 감정의 거래에는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검은 진주의 사람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진실해지길 원한다. 그러나 그 깊이는 상대에게도 감정적 성숙과 정직을 요구하며 때로는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가볍고 단순한 사랑보다 성장하고 변화를 함께 겪는 관계에 끌릴 것이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은 강하다. 하지만 그 강함은 외면적 힘이 아니라 고통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은 진주는 쉽게 빛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른다. 당신도 그렇다. 당신은 빛을 향한 어둠의 움직임이다. 그림자를 사랑하라.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며 그것을 포용할 때 당신은 진정한 통합의 길에 들어선다. 검은 진주를 선택한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처럼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을 지나고 있으며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 더 진실된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분홍색 진주를 선택한 당신, 그 선택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감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언어, 치유의 에너지, 그리고 사랑의 깊은 필요성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분홍 진주는 인간의 영혼 중 가장 섬세하고 가장 강한 부분을 가리킨다.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 연결에 대한 갈망,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감수성. 칼 융기 말한 아니마와 사랑의 원형은 이 진주의 깃든 내면의 구조를 설명해준다. 당신이 이 진주에 이끌렸다는 것은 당신 안에 이미 세상을 치유하고 싶은 깊은 본성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분홍색은 약하고 유치한 색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연민과 용서를 담은 색이다. 분홍 진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다. 타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타인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며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이 되어 숨을 쉴 수 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이들은 평가하지 않고 고쳐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능력은 종종 고통으로 이어진다. 사랑을 주는데 익숙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필요와 한계를 무시한 채 자신을 소진시키기도 한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 이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는 생각이 쌓이면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빈 잔처럼 메마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타인에게 주던 사랑이 오히려 무게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기도 한다. 분홍 진주의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진정성, 감정의 교류, 심리적 안정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은 말보다 마음을 신뢰하며 표면적인 친절보다 깊은 애정과 이해를 원한다. 연애나 우정에서도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이들은 가벼운 관계보다는 서로를 깊이 아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추구하며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상대가 그만큼의 감정적 깊이를 갖추지 못했을 때 상처를 크게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음을 열 때 온전히 열기 때문이다. 직업적으로는 분홍 진주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치유자, 돌보는 사람,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는다. 간호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교육자, 예술가, 동물보호 활동가 등 사람이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일에서 강한 소명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치유의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심리적 그릇을 갖추고 있다. 동시에 말보다 감각이 앞서기에 미술, 음악, 무용 등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능과 감수성을 진정으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이들이 남을 사랑하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는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는 결국 무너지고 만다. 당신의 사랑은 귀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가장 먼저 감싸줘야 한다. 자기 연민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사랑의 시작점이다. 칼 융은 말한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고 있는 사랑과 수용은 사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나를 보살필 자격이 있다. 나는 내게도 친절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하지만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마법이 된다. 분홍 진주를 선택한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다. 상처받은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는 사람, 무너진 감정의 폐허 속에서 새싹을 트이우는 사람. 그러나 그 모든 힘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의 깊이와 정비례한다. 당신도 누군가의 품이 필요하고 이해받아야 하며 위로받아야 한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는 세상을 안아주는 것만큼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연습을 시작해보자. 그 순간 당신의 진주는 더욱 빛날 것이다. 사랑은 바깥에 있지 않다. 사랑은 당신 안에서부터 자란다. 금색 진주를 선택한 당신, 그 안에는 단순한 야망 이상의 것이 숨어 있다. 당신이 선택한 이 진주는 태양의 색을 닮았다. 빛, 생명력, 권위, 창조의 에너지. 고대부터 금은 신성한 힘, 왕권, 신들과 연결되어 왔다. 그리고 융심리학에서 금색은 자기 실현, self-realization의 상징이며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려는 강한 내적 소명을 가리킨다. 당신 안에는 리더의 기질이 있다. 단지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밝히며 침체된 에너지를 일으키는 사람. 당신이 있는 곳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당신의 열정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따라온다.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목소리는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다. 그 중심에는 내 삶은 내가 창조한다는 강한 책임감과 자기 결정의 힘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어릴 때부터 무언가 특별한 존재감을 지녔다. 교실, 가정,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았고 문제 상황에서도 두려움보다는 해결책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본성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된다. 조직에서, 사회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도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리더십은 축복이자 시험이다. 금색 진주의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는 결코 부정적인 욕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 에너지다. 하지만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끊임없는 비교, 성과에 대한 중독, 타인의 기대에 스스로를 가두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며 자신에게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때때로 쉼 없이 달리는 인생, 혹은 성공은 했지만 공허한 마음이라는 내적 모순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모든 걸 이루었는데 왜 아직도 채워지지 않을까? 윤근 말한다. 진정한 자아는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소명에서 깨어난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다. 금색 진주의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도 전심전력이다. 절반의 관계에는 만족하지 못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완전한 헌신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 헌신은 때때로 통제 욕구로 오해받을 수 있고 상대에게도 높은 기대를 부여한다. 리더십이 관계 안에서 발휘될 때는 주도성과 지배성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직업적으로는 금색 진주의 사람들은 지도력과 목표 지향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뛰어나다. 기업가, 정치인, 연출가, CEO, 전략가, 코치 등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동시에 창의력과 영감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예술적 리더십도 그들의 영역이다. 단, 항상 자기 내면의 욕구와 감정을 인식하고 외부 세계와의 균형을 잡아야만 번아웃 없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통찰은 이것이다. 진정한 리더는 앞서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당신이 이끄는 힘은 당신이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내면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가, 얼마나 자기 진실에 충실한가, 그리고 얼마나 타인을 진심으로 고양시키는가에서 비롯된다. 금색 진주를 선택한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열쇠는 이것이다. 빛을 발하려면 불완전함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언제나 강해 보이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도 약함도 혼란도 당신의 일부다. 그 진솔함이 당신을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킨다. 강함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데서 온다. 그러니 이제 당신 안의 태양을 믿어라. 그것은 당신만을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비추기 위한 불꽃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등불이고 당신이 걷는 길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다. 이제 당신은 한 가지 진주를 선택했고 그 진주를 통해 자신의 내면 한 조각을 마주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당신은 단 하나의 색이 아니다. 당신은 모든 색을 품은 존재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로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며 성장하며 상처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어떤 진주에 끌렸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심리적 위치를 보여줄 뿐이다. 내일은 또 다른 진주가 당신을 부를 수 있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전혀 다른 색이 당신을 사로잡았을지도 모른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인디비듀에이션이란 인간이 자신 안의 모든 상징과 대립을 통합하여 진정한 자기 셀프로 성장해가는 여정을 말한다. 그것은 단순히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모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과정이다. 흰색 진주의 명료함과 질서를 사랑하는 자가 검은 진주의 어둠과 깊이를 통합할 수 있을 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닌 전체성을 품은 현자가 된다. 분홍색의 사랑과 금색의 리더십이 한 몸 안에서 손을 맞잡을 때 그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사랑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 진주는 상처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다. 삶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준다. 관계의 아픔, 정체성의 혼란, 실패의 고통, 죽음의 공포, 의미의 상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의식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마치 조개가 이물질을 감싸며 진주를 만들듯 인간의 영혼도 상처를 감싸며 지혜를 낳는다. 어떤 이는 늘 빛만을 추구하며 어둠을 외면하고 또 어떤 이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빛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융은 말했다. 빛을 가지려면 그림자도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 사랑과 두려움, 욕망과 절제, 이성과 감정을 동시에 품고 살아간다. 진정한 성장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대립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5가지 진주는 단순한 유형 구분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지형도다. 그리고 이 지형도는 당신이 지금 어떤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삶의 과제를 앞두고 있는지,
무의식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알려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5가지 모두는 당신의 일부다. 흰색은 당신의 평화로운 중심이다. 검은색은 당신의 깊은 직관과 통찰이다. 분홍은 당신의 치유와 연민이다. 금색은 당신의 힘과 창조성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은 자신의 고유한 빛을 가진 진주로 거듭난다. 중요한 것은 이 여정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옳은 진주도 잘못된 진주도 없다. 모든 선택은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방식이며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우리는 삶의 주체가 된다. 더 이상 무엇이 되려 애쓰지 않고 이미 그 안에 존재하는 본질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다. 당신 또한 진주다. 아직 완전히 빛나지 않았을 수 있다. 여전히 상처투성이일 수 있고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진주의 본질이다. 빛나는 껍데기 이전에 진주는 늘 하나의 상처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당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이라는 진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신성한 재료다. 당신은 지금도 형성되고 있다. 완성은 없다. 다만 매 순간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려는 의지, 더 진실하게 살아보려는 용기, 더 온전하게 자신을 품으려는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진다. 그것이 진짜 성숙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자. 진주가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조급해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당신만의 고유한 광채를 기다려라.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진주가 될 것이다.